안녕하세요, 권한나입니다. 한동안 유튜브 못 찍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일단 병원을 옮겼고요. 병원을 이전했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하고 그러느라고 좀 많이 바빴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5단계 되면서 또 뭐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또 시간이 갔고 또 뉴욕에 다녀오느라고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자가격리 중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시간이 나서 이제서야 유튜브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유산균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거를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러면 유산균에는 독성이 없을까? 유산균은 무조건 좋은 건가? 꼭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가격리 장소여가지고 보드도 없고 그래서 제가 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유산균은요, 제가 한 22편 정도의 논문을 찾아봤는데 전부 독성은 거의 없다 또는 인과관계가 이 유산균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게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스크 여러 가지 뭐 논문들을 봤어서 되게 애매하다.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은 있다. 이렇게가 결론이었어요.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은 이 유산균의 독성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유산균 독성이 있다고? 네. 이게 유산균도요, 보면은 디락틱 애시드라 그래서 이 독성 물질과 바이오제닉 아민, 한글로는 생체 아민이라고 해서 이런 성분들을 많이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 생체 아민 수치라던가 이런 게 높아지면 안면 홍조, 얼굴이 좀 붉어진다든지, 이걸 먹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두드러기나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또 두통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산균이 안 맞는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안면 홍조가 갑자기 생겼다던가, 그리고 또 두드러기나 갑자기 이제 피부에 알러지성 질환이 생긴다던가, 두통이 생긴다던가, 그러면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니면은 좀 텀을 뒀다가 다시 소량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균은요, 유산균은 위장 트러블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사실 장을 위해서 먹는 건데 위장 트러블을 일으켜서, 또는 뭐 복통, 설사 이런 게 은근히 흔하거든요. 내가 장이 안 좋아서 유산균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부룩하고 설사나고, 그런 분들은 안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유산균 전체가 안 맞다기보다는 내가 먹었던 그 균주가 안 맞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논문에서 보면 크론씨병을 가지고 있거나 소아들에게서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장유산균을 계속 먹는다기보다는 항생제를 먹고 나서 장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설사가 나타난다던가 이럴 때 회복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것은 필요하다, 권고사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WHO에서도 유산균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들이 뭐 시스테믹 인펙션, 전신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장으로 갔잖아요. 이게 구강으로 먹으면 장으로 가는데, 장벽이 약해져 있을 경우에 이 유산균도 결국은 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갔을 경우,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 보면은 여기 케이스 보고된 것도 있어요. CBC 카테터라 그래서 이 항암 치료하고 그런데 이게 목에다가 이게 연결하거나 쇄골 있는 데다 연결하는 그런 관들이 있거든요. 주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곳들에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나서 또는 만지고서 이렇게 했다가 감염이 돼서 폐혈증으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신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너무 저하된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deleterialized, 이거 메타볼릭 액티비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로운 대사 활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대사 활동이 아까 얘기했던 생체 아민들 같은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또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각종 부작용, 두통이라던가 그리고 두통,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두통, 알러지, 안면홍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교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증 질환자들한테 해당이 돼요. 암 환자들이나 면역력이 특히 많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고사항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유전자가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유산균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 트랜스퍼가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산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세균하고 장내 세균하고 유전자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장내 세균들도 마찬가지로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유전자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암 환자들, 그리고 중환자들은 좀 먹는 것을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많은 논문들을 제가 찾아봤는데도 뭐 치명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유산균 부작용이 이제 약한 부작용들, 뭐 가렵거나 뭐 두드러기가 난다던가 두통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좀 중단했다가 다시 보시는 편도 다시 이제 복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4주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복통 또는 설사, 장 이상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 유산균이 나랑 안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중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이거나, 그리고 또 말기암, 그리고 그리고 뭐 자가면역 질환자들, 이런 분들은 좀 중단을 하시고 또는 안 드시는 편이 훨씬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드문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뭐든지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건강한데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건강하지 않고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좋다, 그리고 유산균을 맹신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복용을 하되 좀 주의도 하고,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먹는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유산균에 대한 부작용들, 그리고 유산균을 주의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질 유산균이 과연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